짠! 짜잔! 오케이. 드디어 이제 100쪽이야. 자, 21이고. 한 3분의 2 지점은 온 것 같은데, 그래도 31까지 있거든요, 이 책이. 근데 지금 21을 하니까 3분의 1 지점까지는, 3분의 2 지점까지는 우리가 온 것 같아요. 어려운 책이죠. 여러분들이 역대 풀어봤었던 책 중에 가장 어렵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말들만 잔뜩 가득 차 있는 책이죠, 그죠?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이게 기출이라는 거죠, 그죠? 기출입니다. 기출이에요. 여러분들 다 보잖아요.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기출까지 담겨 있는 책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봐서 물론 기출에서도 어렵고 어려운 아주 배배 꼬인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 문장들만 추려놨기 때문에 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뭐 맷집이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늘 말하지만 제가 맷집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너는 맨날 그러니까 앵간치 좀 맞아. 그러니까 맞을 짓을 맨날 하니까 뭐 아니 제가 무슨 이유도 없이 맨날 때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여기 학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왜 네가 맞을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그만 좀 이렇게 말로 두들겨 패게 좀 하세요 제발. 저도 힘듭니다. 때리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튼 뭐 맷집이 중요하다 이런 글들을 그래도 소화해내면서 특히나 우리말로 바꿨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 낭비라는 시간 낭비라는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너무 이거는 진짜 최악이야, 최악.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다른 아는 지문들 읽어갖고 문제 맞춰보는 게 더 낫지. 그렇기 때문에 기왕 읽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게끔 시험 상황에서 실제로 좀 이렇게 우리가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좀 해보는 작업을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가봅시다. 자, 여기 페이지에 있는 네 문장은 다 볼 거예요, 제가. 왜냐면 여기 페이지에 있는 네 문장이 다 까다로운 내용이었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케이션이에요. 자, senile mental deterioration입니다. 자, senile mental deterioration. senile 밑에 나와 있죠? 노인성에 해가지고. mental deterioration이에요. deterioration은 쇠퇴, 뭔가 왜곡되는 거. 쇠퇴라고 그냥 읽어야 되겠죠, 그죠? 네, 쇠퇴인데 정신적 쇠퇴를 말하는 겁니다. 노인성 정신 쇠퇴. 이거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노인성 치매입니다. 노인성 치매를 뜻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근데 위치라고 되어 있네요. 로케이션이죠, 그죠? 자, 그것의 위치는 was no longer the aging brain이다. 뭐가 아니다, 더 이상은? 네,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나이를 먹고 있는 뇌가 아니다란 말이야. 그러면은 저 노인성 치매의 위치가 뇌가 아니다. 위치가 뭘 의미하는 거겠냐? 뭐 발병이 되는 어떤 발병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근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저 로케이션을.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서는 그래 뇌 때문에 치매가 발생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노인성 치매의 근원지는 뇌가 아니래요. 뇌가 아니고요. 하지만 어디래요? 또 society래요. 사회래요. 사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딱 그걸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너희들은 딱 떠올려져. 치매라는 게 사회 때문에 발생하는 거구나. 사회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구나. 일단 이 생각을 해야 돼. 자, 어떤 사회인지 봅시다. Through the involuntary retirement니까 뭘 통해서요?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서 비자발적인 은퇴. 그 다음에 social isolation, 사회적 고립. And the loosening of traditional family tie. 전통적인 가족 유대 관계의 느슨함.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인들과 이렇게 자주 교류가 없는 것. 자, 이런 게 자, strip the elderly of the roles라고 되어 있어요. 자, strip이라는 게 뺐다야, 뺐다. 뭘 빼서? 이 나이 든 사람들의 역할을 뺏었대. 어떤 역할이었냐면은 sustained, 지탱해 주었던. 뭘 지탱해 줘?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지탱해 주었던 역할을 뺏었다라는 말이야. 뺏은 사회다라는 거겠죠. 됐어? 사회가 어떻게 해버렸다고 마치 이 노인들의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죠. 비자발적으로 은퇴도 시켜버렸어. 사회적 고립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소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에서 지탱해 주었던, 그들의 의미를 지탱해 주었던 역할.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이 됐든 가족 내에서 역할이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뺏어버렸다는 거야, 사회가. 그래서 치매가 발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치매가 단순히 어떤 노화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어떤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랄지 뭐 이런 어떤 가족 내에서 어떤 기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21-12번. 보죠. 자, 북 엔터테인먼트예요.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입니다. 뭐 뉴욕 리뷰 오브 북스나 아니면은 뭐 뉴욕 타임즈 북 리뷰스에서의 이 책의 어떤 광고들은요. 자, regularly 정기적으로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 글쓴이의 그러니까 작가의 사진을 포함을 시키거나 혹은 인용을 하죠. 쿼트면 인용. 뭘 인용하냐? 작가를 인용을 합니다. 즉 작가를 인용한다는 말은 인용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뭘 말을 빌려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가가 실제로 했던 말을 차용해서 쓴다는 말이겠죠. 광고 문구에다가 as 뭐 때문에 they talked about their work. 그들이 그들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근데 그것들 둘 다는요. 그것들 둘 다. 즉 여기서 그것들 둘 다라는 말은 위에서 말하는 요 사진들. 그 다음에 인용한 요 쿼트한 authors. 요 둘 다가요. 뭘 보여주는 거다 이거야. 즉 사진도 보여주고 작가 사진도 보여주고 작가의 말을 인용을 해주는 거. 오케이? 자, 요것들은 둘 다 뭘 보여주는 거냐? 우리의 관심이 뭐만큼이나 크다. 작가에 대한 관심이 뭐만큼이나 크다. 그들의 책만큼이나 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즉 어떤 책이 신간이 나왔다고 쳐봤을 때 그 신간이 재미있어가지고 책에 대해서 포커스를 줘가지고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작가가 인기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와 책을 같이 이렇게 포커스를 주면서 그 광고에다 꼭 작가의 얼굴이나 혹은 뭐 작가가 말한 어떤 거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실어준다 이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더 광고 효과를 준다 이거지. 왜? 사람들이 책만큼이나 작가에게도 관심이 많으니까. 유명한 작가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써 광고 효과를 누리는 케이스 보셨습니다. 그 다음 21-13번. 자, respondents예요. 자, 뭐 응답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지? 자, 응답자들의 most emotional memories니까 가장 감정적 기억입니다. 가장 감정적인 기억이에요. 무엇에?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세부 사항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At the time, 어떤 시기예요. 근데 어떤 시기냐면 그들이 알았었던, learned, 배웠었던 무엇에 대해서? of the attacks니까 공격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그들이 배웠었던, 알았었던 시기에 개인적 세부 사항에 대한 가장 감정적 기억, 감정적인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뭔가 약간 감정적으로 으악 그게 달았을 때의 어떤 기억을 말하는 거지. 사고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거 사건은 사실은 밑에 9.11 보이니까 9.11 사건인 겁니다. 알겠어요? 9.11 공격에 대해서 자기가 알았을 때 세상에 막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들이 감정적으로 느꼈었던 이 개인적 디테일에 대한 그것이 뭐다? Of those, also those of which 어떤 것들이다라는 거냐라고 본다면 they are most confident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들이었어. 자신 있다는 말은 나 진짜 그거 느꼈다 이런 말이겠지. 그리고 and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뭐 어쩐 거냐? The ones다. 어떤 것들이었냐? have most changed.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변한 것들이었어. Over the years. 해가 지날수록. 수해에 걸쳐서. Relative to. 뭐와 비교해서죠. 뭐와 비교해서. 무엇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억들입니다. About 911. 9.11에 대한 다른 기억들과 비교해서 수년이 걸쳤을 때 가장 많이 변했었던 것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뭔 소리냐. 응답자들이 그 감정적 기억 자체를 가장 잘 기억한다고 가장 확신하는 거였어.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변하는 거였다 이런 말인 거야.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겠어? 어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느꼈을 때, 접했을 때 자기에 대한 어떤 감정적 기억은
가장 확신하는 기억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변하는 기억이야. 즉 제대로 기억을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되게 뭔가 약간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을 때는 가장 확실한 기억이야.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그때 자기의 어떤 개인적 세부 사항에 대한 어떤 내용들, 내가 무슨 옷을 입었고 내가 뭘 하고 있었으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가장 확신하지만 사실상 그게 진짜 확신하는 기억이 아닌 거지. 진짜 가장 많이 변하는, 즉 제대로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감정적 기억은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가장 확신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인 거야. 알겠어요? 실제로는 가장 많이 변하는 기억입니다. 감정적 기억이라는 거는. 자, 그 다음 214번이야. 자, 모든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냐면 seeking help 하는 환자들이네요. 도움을 찾는, 뭐 하는 데 있어서 in becoming more organized, self-controlled and responsible about her future. 되고자 하는 거죠. 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조직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잘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든지 self-controlled, 자기 조절적이야. 자기 통제적인 거야. and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거죠.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그녀라는 것은 아마 뭐 환자 가리키는 어떤 소유격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자 도움을 찾는 환자들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환자들이 there is a waiting room. 자, 있어요. 대기실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환자들 위해 대기실이 있는데 뭐로 가득 찬 대기실이네요. 그죠? 다시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들인데 또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희망하게 보니까 the loosen up. loose는 아까 나왔었죠. 그죠? 뭔가 풀어지는 거였죠. 긴장을 놓는 거예요. the lighten up. 좀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진다는 뭐겠어요? 약간 좀 부담감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worry less about the stupid things.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걱정을 덜 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 들어가요. 그들이 저녁에 스태프 미팅에서 어제죠. 미안해. 어제의 스태프 미팅에서 말했었던 그런 어리석은 것들. 또는 자 여기 about이 어디랑 연결이 되겠어요? 여기랑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걱정하는 게 두 가지네요. 그죠? 어제 회의 시간에 말했었던 어리석은 것들. 또 뭐 어떤 것들. 거절. rejection. 그죠? 거절이죠? 그들이 자, 근데 여기 지금 요 문장이 좀 독특하거든요. 왜 독특하냐면은 일단 they are sure가 한 덩어리로 묶일 것 같기는 해요. 그들이 확신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 보면 will follow가 나오죠, 그죠? 그럼 얘에 대한 주어가 어딨냐라는 거야. 그지? 주어가 rejection이진 않을 거야.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about 다음에는 이렇게 절이 나올 수가 없어, 얘들아. 전치사 다음에 기본적으로 절이 나올 수가 없어. 알겠어요? 대절 못 나오고 의문사절 정도나 가능해. 만약에 쓴다면.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 자, 얘는 일단 삽입구입니다. 삽입절. 어떤 주관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거 있죠. I think나 I believe나 뭐 이런 것들처럼. 중간중간에 막 껴있는 것들 있잖아요. 자, 이걸 이렇게 삽입절을 이렇게 묶어보고. 자, 이런 거에 있었어요.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는데 이거 21- 이거 설명하기 전에 선행사 나오고 삽입절이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요 앞에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건 주격이에요. 그러면은. 알겠죠? 주격인데 얘가 생략이 돼버리는 상황이 있다.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will follow는 rejection에 대해서 수식을 하는 그런 관계대명사절이다라고 볼 수 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죠? 굉장히 독특하니까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주하는 관계대명사절 규칙이 아닙니다. 섭입절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다. 그러면은 주격 관계대명사를 그냥 혼자 생략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생략하는 경우에서 아주 낯선 경우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봐봐. 그래서 의미 다시 추적해보자. 거절인데 어떤 거절이냐면은 자, 뒷달을 tomorrow's lunch date니까
이 내일의 어떤 점심 데이트를 뒤따를 그런 거절. 그러니까 요거는 거절이란 건 무슨 말이겠어? 이제 런치 데이트를 하고 나서 거절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랄까? 이 데이트는 뭐 이성과의 데이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점심 먹자 그랬어. 점심 먹자 그랬는데 그 이후로 뭔가 내가 애프터 신청을 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거절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덜 걱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웨이팅 룸이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자, 보시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잘 봐. 지금 문장이 길었기 때문에 정보를 좀 추려야 돼요. 자, 크게 나눠봅시다. 이렇게. 크게 나눴을 때 여기에 있는 환자들하고 여기 every patient에 해당하는 환자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full of people 있죠, 그죠? 여기 people도 당연히 웨이팅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환자들이겠지, 그지? 그러면 요 두 부류의 환자들이 지금 다르다는 걸 느꼈어야 돼. 자, 봐봐. 여기 every patient들은 뭐를 지금 도움을 찾는 사람들이냐면은 좀 더 자기가 잘 조직을 할 수 있고 자기 통제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하는 사람들이야. 뭔가 더 악착같이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인 거지, 그지? 근데 반대로 여기 people 하는 사람도 호핑 뒤에 내용을 봐봐. 뭘 희망하는 사람들이냐? 좀 더 풀어지려고 하는 거야. 오거나이즈드 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지, 그지?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약간 스케줄러를 쓰면서 본인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려는 사람들. 밑에 나온 사람도 오히려 그게 너무 빡빡하니까 좀 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말인지 알겠어? 자, 어쨌든 환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대기실은 환자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일 것 같은데 그 대기실에는 요런 부류의 사람도 있지만 요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야. 아예 정반대의 사람들인 거지, 그지? 그리고 환자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되려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야. 그럼 약간 정신의학과 환자들 아니겠어? 본인이 뭔가 본인 통제도 못하고 본인에 대해서 뭔가 약간 책임도 잘 못 지는 그런 어떤 약간의 좀 그런 그게 이제 너무 심해서 질환으로까지 인정을 받는 사람들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너무 강박적인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나머지 본인이 좀 풀어주고 싶은 거야. 느슨해지고 싶은 거야.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환자 중에는. 그러니까 환자의 부류가 이렇게 극단적이게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인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어? 정신의학과를 찾는 환자 중에 이렇게 되게 강박적으로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강박에서 풀어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그거를 얘기해주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이제 뒤에 부분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관계대명사가 막 여기도 사실은 관계대명사 절인 거죠, 그죠? they said로 시작하는 선행사가 요거고요, stupid things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관계대명사 절인 거죠. 이건 아까 말했었던 삽입절로 인해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이런 절. 오케이? 그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집어넣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까다롭지만은 요거 특히나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되게 낯선 거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다 이거야. 한번 보면 나중에 한번 또 나올 때 적용을 하면 좋겠어. 자, 그래서 21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21을 마무리하고 이제 22로 가봅시다. 예, 복합 관계사. 자, 우리 복합 관계사는 일단 ever가 붙은 것들이겠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에다가 이렇게 ever를 붙여놓은 것들. 그래서 whatever 나오게 되면은 뭐 무엇이든지의 의미 정도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무엇이더라도 부사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지금 부사절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 도우의 의미 있죠, 그죠? 양보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할도 있다. howeve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러나라고 알고 있는 however랑 스펠링이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 however 다음에 자, 요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적어 놓으세요. however 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씁니다. 형용사 부사를 쓰고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때 however를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라고 꼭 읽어주세요. 요런 어떤 어순을 띄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 however를 아무리 뭐 하더라도라는 어떤 부사절의 의미로서 읽어주셔야 된다. 알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런 모양새는 뭐냐면 여기까지 하나의 절이고 여기 뒤에 주어 동사는 다 주절입니다. 주절 지금 얘들아. 주절인 거야. 알겠죠? 주절. 그리고 여기 지금 whatever로 나오는 절, 뭐 주어 동사 다음에 whatever 나왔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절 하나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절 하나 자체가 여기서는 동사니까 뭐 보어 또는 아니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절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되어 있는 문장들을 좀 봐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넘겨서 102쪽 가볼게요. 자, 102쪽에서 22-3번 문장을 봐볼게요. 22-3번. 뭔 내용인가 보자. 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뭘 받아들여요? Whatever others are communicating.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것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목적어 써야 되긴 하잖아. 그지? 목적어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은 무엇이 뭐 하더라도 보다는 뭐뭐 하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지? 목적어 역할이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것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주어, accepting에 대한 동명사 주어가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오로지 pay off 한다. pay off. 이득이 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로 이렇게 쓰면은 이득이 되다고 얘를 붙여 쓰는 경우도 있죠. pay off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써요. 붙여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명사예요, 그러면. 명사고 얘도 그냥 이득이라 읽으시면 돼요. 알겠지? pay off. 그래서 오로지 이득이 됩니다. 어땠을 경우에만 만약에 조건을 다 내요. Their interest, 그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correspond to others, ours, 우리의 것과 correspond to니까 일치하다, 상응하다, 대응하다 이런 말이었죠. 그죠? 일치, 뭐 상응이란 말이에요. 서로 보니까 짝이 맞다는 소리겠죠. 그죠? 짝이 맞을 때야. 짝이 맞을 때에만 이득이 된다란 말이야. 다시 봐봐. 다른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건 자, 그들의 관심사나 이득이 내 거랑 일치할, 우리의 것이랑 일치할 때만 이득이 된다란 말이야. 즉, 자, 다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다 받아들인다고 쳐봐. 다 받아들여.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게 어떤 조건에서만 이득이 되냐면은 나하고 상대의 관심사 혹은 이익이 일치할 때. 일치할 때만 이게 도움이 돼.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생각해 보세요. cells in bodies, 몸에 있는 세포들, bees in beehive, 네, 벌집에 있는 벌들. 이 세포들, 벌들은 다 관심사나 이득이 일치한 존재들이야. 그 일치한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의사소통을 할 때 다 받아들인다는 거야. 왜? 받아들일 때 일치하니까 받아들이고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알겠어요? 벌도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꿀을 땄어. 근데 벌 여러분들 알잖아요. 엉덩이 춤 추는 거. 모르나요? 엉덩이 춤 추기? 몰라요? 그렇죠. 팔자춤도 있고 뭐 다른 형태의 춤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 벌들이 이렇게 주위에 둘러싸여 있으면 한 벌 하나가 여기 중앙에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춰요. 그러면 춤을 추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꽃에 내가 꿀을 어디서 따왔는데 그 위치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보를 이 주위에 있는 벌들이 다 수용을 한다는 거야. 왜 수용을 한다고? 얘와 얘의 이득이 일치하니까. 알겠어요?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수용을 한다는 소리야. 알았어? 이해됐어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2-4번입니다. 벌써 막 흰자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말로 또 뚝 까볼까요? 흰자 보이시면 안 되고 나 무섭게 또 뭐 이러고 있어. 뭐가 아니에요. 자, 22-4번입니다. 자, 힘들 내시고. 자, 거북이에요. 거북입니다. withdraws into its shells 한 거북이에요. withdraw니까 어떤 의미로 보실래요? withdraw가 뭐 인출하다 이런 의미 알고 있죠.
돈을 막 이렇게 뽑는 거. 계좌에서. 절수하다. 막 아끼는 거. 그렇지. 그래서 근데 여기는 봐봐. into its shell이래요. shell은 껍데기잖아요. 거북이, 그렇죠. 숨는 거겠지. 숨는 거야. 목을 집어넣다란 말인 거야. 거북이가 껍데기 안으로 몸을 집어넣습니다. At every puff of wind. 뭔? puff of wind. 퍼프라는 게 약간 깃털, 가벼운 거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막 살랑살랑 거리는 아주 가벼운 느낌, 퍼프. 그래서 퍼프 오브 윈드라는 것은 그런 살랑살랑 느낌이 드는 바람이니까 우리가 뭐 산들바람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가벼운 바람, 미풍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런 모든 미풍의 껍데기 안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숨는 거북이에요. 알겠어요? 또 어때? Whenever a cloud casts shadow. 뭐 할 때마다. whenever니까. 복합관계 부사. 알겠죠? 뭐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냐? 구름이 cast a shadow 할 때. 그래서 cast a shadow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구름이. cast가 뭐 하는 거죠? 그렇지. 그림자를 들이우단 말이에요. 근데 cast 뜻이 원래 뭐냐고. cast가 가장 기초적인 뜻을 여러분들 잡으시면 좋아. cast는. 브로드캐스트. 맞아. 거기에도 캐스트가 들어가네. 오, 아주 좋아. 그걸로 설명해 볼게요. 내가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오. 브로드캐스트야. 왜 이게 방송일까? 이것도 캐스트의 의미랑 연관이 있어. 캐스트 얘들아. 여러분 낚시 다녀본 적 있어요? 캐스팅 맞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낚시에서 캐스팅이 뭐 하는 거야? 찌를 던지는 거잖아. 이렇게. 던져서 고정시키는 거죠. 딱 거기다가. 캐스트는 던지는 거야. 던지다의 의미가 있어. 기본적으로. 던져서 고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저기도 좀 캐스터 섀도우는 뭐야? 그림자를 던진 거잖아. 그림자를 던져서 고정시켜 놓으니까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거지. 구름이. 그럼 브로드캐스트는 왜 방송이냐? 브로드가 넓은이잖아. 기본적으로 넓은 거야. 넓게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이지. 넓게 던져주니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캐스트 섀도우면 그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겁니다. 다시 의미로 돌아와 보자. 이렇게 구름이 그림자를 들이울 때마다. 자, 상황이 두 개죠. 일단 산들바람이 불어 또는 뭐 할 때마다 그림자가 들이울 때마다 구름이 그림자를 들이울 때마다 뭐 하는 거야? withdraw into shells 하는 거야. 숨는 거야. 그런 거북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 거북이가 어쩐다고. Will never win races. 절대로 달리기 경주에서 이길 수 없을 거다. Even 이런 lazy rabbit. 심지어 게으른 토끼와도. 뭘 의미하겠어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보니까 졸라 쫄보죠. 그죠? 졸라 쫄보인 거야. 산들바람에도 무서워가지고 쑥. 구름이 그림자를 만들어줘도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쫄보야. 그런 쫄보는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상대가 아주 그냥 형편없어도 절대로 뭔가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 이런 말인 거지. 쫄지 마라 이거지. 쫄보가 되지 마라. 시우야, 그러지 마라. 때리지 말라고? 이걸로 지금 때린 거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사회 나오면 너 아니 세상이 알아. 군대나 가. 너는 재수학원 갈 게 아니라 군대를 가야 되겠다. 군대에서 공부해. 군수해. 그래, 군수해. 맵지? 야, 그니까 정신 바짝 차려, 이것들아. 이제 1년이야, 진짜. 진짜 1년이란 말이야. 태만하시면 안 됩니다. 딱 긴장의 끈을 마지막 날까지 딱 놓치시면 안 돼. 올해 하루는 진짜 똥꼬에 힘을 빡 주고 살아야 돼, 진짜. 자, 22-6번입니다. 이거 보세요. When a company comes out with a new product. 자, 한 회사가 comes out with a new product. 뭐 하는 것 같아요? 신제품을 어떻게 했을까요? comes out 이랬대요. 그래도 out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가. 때려 맞춰. 그런 의미겠지. 우리가 모르는 표현이 더 많을 거 아니야. 특히나 이런 구동사 표현 같은 것들. 어렵죠. 아무리 외워놔도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때려 맞춰. 그래.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해. 그럴 때, 자, 그것의 경쟁자들이 되겠죠. 그 회사의 경쟁자들이 보통은 어떻습니까? Go on the defensive. 어쩐다라는 겁니까? Go on the defensive. 또 때려 맞추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방어적인, 그렇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거나 그러게 되겠죠. 그죠? 신제품 출시했지만 아무래도 뭐 경쟁자 입장에서는 조금 쫄릴 거 아니야. 시장을 좀 이렇게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Doing 하면서요. Whatever they can.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하면서요. 그죠? 얘도 지금 do 다음에 목적어 필요하니까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절의 의미로다가 뭐 하는 무엇이든지. 알겠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Reduce the odds. 어떤 odds that are offering will eat into their sal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 제공이 will eat into their sales니까 그들의 판매를 eat into 뭐 잠식하다, 먹어치우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표현이에요. 모의고사에서 기억 안 나요? 먹어치우다, 잠식하다란 말이죠. 그죠? 그들의 판매를 잠식할 수 있는 어드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어드가 뭐냐? 그죠? 맞아요.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offering이라는 건 이제 제공인데 뭐에 대한 제공이겠어요? 당연히 신제품에 대한 어떤 제공이 되겠지. 예? 즉 앞에서 말했었던 한 회사가 새로 출시한 그 제품을 내놓는 거. 이게 그들의, 즉 우리 경쟁사들의 판매를 잠식해버리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면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능성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자 제가 초성 퀴즈를 한번 내보겠어요. 가능성. 뭐 네가 제일 쉬운 거 누가 제일 먼저 하래? 어? 네가 뭔디? P로 시작하는 거, P로 시작하는 거, L로 시작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C도 있을 것 같고, P도 하나 더 있을 것 같고, P가 5개. 그럼 우리 한국어로 할까? 국어 시간인가? 한국어 써주면 돼요? 제가 뭐 기억, 니은, 시옷 하면 가능성 이렇게 맞추는 건가요? 우리 지금? 진짜 미쳐겠다. 도대체가 지금 뭐 떠나야. 자, 여기서 몇 개나 떠올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C가 너무 쉽지 않냐, 근데 이거? 그건 능력이죠. 너는 해봐, 너 뭐야? 아니, C야, 진짜. 뭐, possible만 생각. possible은 그리고 가능한이라는 형용사고요. 가능성이 아니죠. 그거는 아마도라는 부사고. 찬스, 그렇지. 찬스 있잖아, 찬스. 집단 지성을 이용해보자. 자, 그래, 아까 말했던 뭐 계속 뭐 엉뚱한 단어를 얘기하지만 정확한 단어는 possibility죠, 그죠? 단 한 번이라도 얘기했냐? 저 돌려보면 나오지, 그지? 돌려보면 나온다고. 저렇게까지 막. 또 P가 뭐 있어요? probability. 좋아요. L이 그럼 짝대기지. 그럼. 여기 I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또 P. P가 여러 가지죠. 테스트. 그거는 단어 만들지 말고. promise. 전망, 가능성. 그럼 전망, 가능성이 또 뭐가 있어? 프로스펙트. 그렇지. 오. 어떻게 알기? 그래. 군대 가서 알면 되지. 그렇지. 포텐셜. 자, L 하나 남았네.
그건 의존성이지. 라이크. 라이커빌리티. 라이크니스. 라이크까지 좋아. 라이크. 와이스. 와, 소 뒷걸음질로 쥐를 잡았죠, 그죠? Likewise. 네,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뜻도 되고 가능성이란 말도 돼요. 뭐야? 뭐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가능성에 대한 단어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22-7번이에요. 요것도 봐봐야 돼. 자,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이라는 거죠. 얘가 could play a minimum role, 최소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는 or none at all이라고 돼 있어요. 전혀 안 할 거다라는 말이겠죠. 역할을. And was perhaps, 그리고 아마도 just an illusion, 그냥 환상일 것이거나 아니면 a sophisticated kind of propaganda. sophisticated, 뭐 복잡한, 정교한, 그렇지. propaganda. 선전. 선전? 선전? 단어 또 찾아보면 선전이야. 선전. 그래, 광고 이런 의미야. 근데 저게 그러면은 광고라는 의미가 있을까? 프로파간다가. 물론 보여주는 거, 어떤 선전 문구 할 때 쓰는 뭐 선전의 의미인데 저거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선동한다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잡한 종류의 선전 활동이다. 뭐가? 국제법을 지금 저렇게 보는 거야. 계속 국제법이 주어인 거야. 자, 계속 거기서 또 설명 들어갑니다. 추가적인 설명. A set of rules. 어떤 룰들의 하나의 덩어리, 집합인 거야. 어떤 룰들이냐면 would be swept away. 어떻게 될 swept away면 휩쓸려 가는 거지. 휩쓸려 가는 거 없어지는 거야. 뭐 할 때마다? Whenever the balance of power changed. 네. 힘의 균형이 바뀔 때마다. 국제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문장입니다. 최소한의 역할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역할을 안 해요. 그리고 또한 어떤 환상을, 그러니까 허상이에요, 허상.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면서 복잡한 종류의 선전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어떤 말들이다라는 소린 거지. 현혹시키는 말들.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바뀔 때마다 없어지는. 다시 그냥 무효돼 버리는. 그런 게 국제법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법이라는 게 뭐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뭔가 지켜야 될 룰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근데 그게 힘의 균형이 바뀔 때마다 아니 솔직히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들 막 이렇게 현대에 와서도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까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국이 체포해버렸잖아요. 대통령,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을 미국이 제 마약 사범이야 하고 체포를 해버렸어. 근데 마약 사범이라고 인정한 건 미국 법원이었어요. 미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급이 돼서 나온 거지. 베네수엘라 현지에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국제법상 봤을 때 원래 어긋나게 돼 있는 행동이래요. 어긋나게 돼. 원래 한 일국의 수장은 그런 어떤 예외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한 나라에서 뭔가 어떤 범죄적인 어떤 용의자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체포까지는 불가능한 거야. 뭐 인도해달라 요청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가능한데 그냥 스페셜 포스 그러니까 특수부대 투입해가지고 바로 그냥 체포를 해버렸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송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법원에 가갖고 지금 이제 재판 받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게 가능한 게 뭐겠어? 힘의 논리, 힘의 균형 자체가 아예 미국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냥 이 국제법이라는 것은 그냥 깡그리 무시가 돼버린 거지. 그런 상황, 그런 거를 보면 국제법이란 건 최소한의 역할만 하거나 아니면 역할을 아예 안 하거나 다 쉬쉬해버리지 나라들. 그러니까 그래 그런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문장이 것 같아서 한번 봐보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2-10번으로 갈게요. 자, 이 단원의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 단원이 10문장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단원의 마지막 문장인데 보시면은 자, 뭐
때마다 whenever니까 자, whenever we fixate in that view 우리가 fixate니까 뭔가 고정을 시킨다 이런 말인 것 같죠, 그죠? fix의 의미가 그래 들어가 있으니까 고정을 시켜요. in that view 그 어떤 뭐 시각, 뭐 시야에 고정을 시킬 때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어떤 거냐? The thing, 어떤 것? We see, 우리가 보는 before the point of fixation 우리의 어떤 고정의 포인트 앞에 우리가 보는 것들이 아니다. 이걸 이렇게 끊으면 안 되고 앞에 보는 것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우리가 어느 한 시점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 고정시켜 놓은 물건 혹은 뭐 지점 앞에 놓인 것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 앞에 놓인 것들은 자 움직입니다. 빠르게 뭘 따라서 우리의 레티나 망막이죠. 망막을 따라서요. Opposite the direction 뭐와는 반대로 어떤 방향과는 어떤 방향이야? We are moving in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과는 반대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방향과는 반대로 우리의 망막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런 말이야.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그죠? 근데 상황 묘사니까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떤 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자 움직이는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탔거나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어떤 뭐 바깥에서 예를 들어 어떤 집이 하나 보였어. 그 집을 보고 있어. 좀 거리가 있는 집이야. 집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집 앞에 있는 뭐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물건들은 전부 다 우리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거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망막을 지나간다라 그랬다는 것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보인다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쪽으로 움직이면 그 앞에 있는 물건들은 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뒤로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묘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while things past the point, past the point예요. 그러면 그 지점 너머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 지점을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past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전치사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나가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엇을 지나서, 즉 이 포인트를 지나서 있는 것들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차에 있다고 쳐봤을 때 차에 있는데 집이 하나 있고 이 집을 보고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가로등이 됐든 아니면 뭐 표지판이 됐든 이런 것들은 차가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다 뒤로 이렇게 슝슝슝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fixation of point야. The point of fixation이야, 얘가. 근데 얘 뒤에 있는 예를 들어 뭐 밤이면 달이라고 쳐보자. 달이 이렇게 하나 떠 있어. 얘 고정된 어떤 포인트 너머잖아요. 그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에요. 얘네는 are moving slowly.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Across our retina. 우리의 망막을 따라서. 우리의 망막을 따라서는 계속 우리 그냥 눈에 그렇게 비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 In the same direction이에요. 근데 같은 방향이에요. As we are traveling.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 달 보면 달이 계속 쫓아오는 것 같죠, 그죠?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요 어떤 상황 자체를 묘사하는 그린 거예요. 이게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뭐 운동 시차라는 개념이 있대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뇌가 보는 것과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것과는 반대로 생각하는 이 운동 시차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사실은 지나가는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따라오고 있는 느낌으로 인식하는 걸 운동 시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단원이 하나 끝났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단원을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모의고사 그 40번, 41번 2개 남았거든요. 그거 마무리하고요. 내일 있죠, 내일. 내일은 모의고사를 하나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 주부터 바로 수능 특강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준비해 오세요. 다음 주에는 바로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봐보니까 얘들아
내가 2월 3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능 특강도 그 영독 있죠. 영독 있잖아요. 영독. 영어 독해 연습 있잖아요. 그죠? 얘는 2월 2일이더라. 2월 2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월요일에 배송이 가능하니까 그 전에 미리 다 주문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수능 특강이죠. 그냥 수특은 2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문 동시에 하시게 되면은 좀 차등을 두고 배송이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 배송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그 토요일 아마 2월 7일인가 되겠죠. 그죠? 2월 7일 요 토요일에는 수특으로 수업을 가능하니까 이때부터는 수특으로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한 일요일 지금 수업 남은 거 내일은 그러면은 요거 지금 지문 수업을 더 할게요. 알겠죠? 제가 따로 모여서 수업은 하지는 않고. 알았지? 예. 오케이. 자, 23 보세요. 자, 일단 요렇게 생긴 겁니다. 자, 후이수식 구문이라 해가지고 여태까지는 이 관계대명사하고 이제 여기 주어를 선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주어가 선행사고 주어 다음에 바로 여기에 사실은 뭐 관계사절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었던 수식어를 뒤로 뺀 겁니다. 그래서 후위야, 후위. 뒤로 위치시킨다라는 말에서. 그래서 후위 수식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어쨌든 주어가 긴 거를 싫어하잖아요. 가주어, 구문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 주어 뒤에 이제 문장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주어에 대한 수식어구가 나오는 경우를 보시면 되겠어. 여기서도 지금 사실은 명사 뒤에 바로 형용사구가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바로 명사 뒤에 원래는 형용사가 앞에 쓰이는데 구를 이루게 됐을 경우에는 뒤에서 또 수식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그러니까 좀 헷갈릴 거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23-4번으로 갈게요. 자, 23-4번 보세요. 자, 엘리노어 스트롬 요 사람이 found 뭘 발견했는데 there are several factors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critical to bringing about stable institution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commons라고 돼 있어. 여기가 지금 critical이라는 형용사가 나왔는데 형용사가 지금 구를 이루고 있죠. factors를 뒤에서 수식하는 그런 구문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요소인 거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인데 뭐 하는데 중요한 거냐? To bringing about stable institutional solutions예요. 그러면은 bring about이면 뭔가를 발생하다, 야기하다 이런 말이지, 그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요?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institutional, 제도적인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들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근데 to가 왜 붙었어? 다시 솔루션에 대한 to인 거죠. 그죠? 뭐에 대한 해결책이냐라는 건데 어떤 문제네요. 근데 뭔 문제냐? 여기가 이제 좀 까다로워. Problem of the commons. 이걸 묶어서 공유지의 문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공유지의 문제. 즉 뭔가 공유하는 자원을 그러니까 내 원래 소유가 아니죠. 나만의 소유가 아니란 말이야. 공유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사용하는 거. 굉장히 남용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지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안정적 제도적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다.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서 꾸며주는 말 있었고요. 그 다음 23-8번으로 갈게요. 자, 이 단원도 10문장밖에 안 되는 짧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23단원이 끝나요. 자, 23-8번으로 가시면은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thought 했대요. 자, 일단 저 단어는 뭐의 과거형인가요? 일단 이거부터 헷갈리실 것 같아요. seek, 그렇지. seek, 추구하다, 찾다라는 의미 있죠, 그죠? seek의 과거형입니다.
뭐 갑자기 아픈 생각하셨으면 진짜 또 몽둥이 들어야 돼.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자, seek relentlessly for a so-called unified field theory까지 여기까지 끊어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찾았는데 추구했는데 끊임없이 찾으셨대요. 뭘 끊임없이 찾으신 거냐? seek for를 보시면 됩니다.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거예요. 찾다, 추구하다 이런 말이니까 뭘? 소위 뭐라고 불리는 unified니까 통일된 거죠, 그죠? 통일된 field theory예요. 그러면 통일된 장 이론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뭔가 어떤 통합되어 있는 이론이다라는 뜻으로 일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unified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찾으셨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theory인지 뒤에 설명 나옵니다. theory인데 자, 또 형용사가 나왔는데 구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꾸며주는 겁니다. theory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theory냐? describing nature's forces. 네, 자연의 힘을 설명하는 거죠. 뭘 가지고? within a single, all-encompassing, coherent framework로요. 그러면 하나의 모두를 다루는 그런 일관된 틀을 가지고 자연의 힘들을 설명하는 게 가능한 이론이다라는 말이야. 자, 뒤에 말들은 어차피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unified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unified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결국에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자연의 힘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연의 물리학에서 힘은 몇 가지? 네 가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력, 전자기력, 핵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각각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인슈타인은 그 말한 4가지의 힘을 모두 다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지 않을까? 라고 그를 계속 찾으셨다 이런 말인 거예요. 됐죠? 뭔 말인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3-9번 가볼게요. 자, 여보겠습니다. 자, 결국에 a point will be reached. 어느 한 지점에 도달될 것입니다. Where the next arrivals will do better. 다음에 도착 arrivals니까 다음에 도착 s가 붙었으니까 복수명사인데 이게 do better 더 잘할 뭐 함으로써 occupying the poorer quality habitat 뭘 점유하는 거죠. 차지하는 거죠. 더 상태가 안 좋은 질의 서식지를요. 그죠? poorer quality habitat니까 그지? 근데 그 서식지는 다시 where로 해서 또 설명 들어가는 거 같네. 비록 resources가 in short supply, shorter supply 있어요. 그러면 자원이 어떻다라는 거일 것 같아. in short니까 그래도. 그렇지. 더 적게 공급된다는 말은 자원이 좀 부족하다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비록 자원이 부족하지만 어쩐다. There will be less competition이니까 더 적은 경쟁이 있을 그런 서식지가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여기는 where가 그래 habitat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여기 where의 선행사는 뭐겠냐라는 거야. 근데 아까 했었잖아. 주어가 너무 길면 수식어를 문장이 끝난 다음 맨 뒤로 보낸다. 즉 얘는 a point가 선행사인 거야. 알겠어요? 어느 지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 지점에 대해서 여기 where서부터 봐봐잉. 이렇게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where를 수식이 해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알았지? 근데 해석을 하실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끌고 와야 되냐? 아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어느 한 지점이 도착할 것인데 그 지점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where를 얘를 가리키는 뭐 대명사나 아니면은 장소나 뭐 이런 거를 가리키는 부사 있잖아. 그렇지? where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한 지점에 도달할 건데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은요. 다음에 도착하는 것들이 더 잘할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요? 더 안 좋은 질의 서식지를 점유함으로써요. 그 서식지는 비록 자원은 부족하지만은
더 적은 경쟁이 있을 거랍니다. 알겠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즉 다음에 도착하는 것들이라면 분명히 미리 이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더 좋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점유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었던 거야.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지역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들이 왔어. 그러면 아무래도 원래 차지하고 있는 데를 빼앗기보다는 좀 상태가 좀 안 좋아. 푸어럴 퀄리티이기는 해. 자원도 좀 부족하고. 근데 대신에 거긴 어때? 경쟁이 덜해. 그러니까 거기를 점유하는 게 더 잘한 일일 수도 있다는 말인 거야. 더 잘하는 지점에 이를 거다라는 말이야. 이게 이제 뭔가 뭐 생명체가 생명이나 아니면 인간도 마찬가지겠는데 우리가 생명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에요. 생명체가 어느 한 지역에 집약적으로 모여서 살고 있는데 유입종이 왔다고 쳐봐. 물론 이 유입종이 여기를 다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경쟁이 아주 팽팽할 경우에는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생명체의 어떤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23-9번에 대한 얘기는 근데 이거 10번도 한번 봐볼 필요가 있긴 한데 10번까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거 체크를 안 해놨네요. 이것도 아리까리했을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23회에서 봐봐요. In the context of SNS의 상황에서 media literacy가 그러면 media literacy니까 literacy는 뭐 읽고 쓰는 능력,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이런 말이잖아, 그렇지? 미디어에다가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매체에다가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이 매체는 다시 이제 뭐겠어요? SNS를 말하는 거겠지. SNS의 맥락에서니까. 그죠? 자, 여기서 글을 쓰고 읽는 능력이 주장이 되어졌습니다. 어쩔 거라고요? Especially important. 그렇지. 특히나 중요할 거다라는 거야. In order to니까 뭐 하기 위해서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냐? Make the users aware of their right. 사용자로 하여금 만드는 거지. 어떻게 만들어? 알게 만드는 거겠죠. aware of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 거다, 얘들아. 여기가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호야, 지금. to make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뭐 했을 때? using SNS tools를 이용할 때. 자, 보세요. 다시. 미디어에다가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자체가 특히나 여기서 그러면 주장되다라고 해야 되겠구나. 주장될 것입니다. 특히나 뭐 중요하다고 주장이 될 거래. 뭐 때문이냐면은 그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기의 권리를 잘 알게끔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주장이 될 거래요. SNS 사용할 때. 그러면서 또한 도울 거래. 뭘 도움냐? 그들로 하여금 acquire, 습득이죠. 습득이에요. 그 다음에 reinforce, 강화시키는 거죠. 습득 강화예요. 뭘요?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가치네요. human right values네. 그지?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가치를 얻고 강화시키면서 또 개발시켜. 뭘 개발시켜? behavior를. behavior 스펠링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가 이상하죠, 그죠? 원래 아는 스펠링에서 원래 여러분들 유가 없잖아요, 여기가. 이건 뭐 영국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뭐 컬러 같은 거 여러분들. 이게 있고 이게 있잖아, 그렇지? 요건 영국식, 요건 미국식. 알겠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알겠죠? behavior입니다. 자, 행동을 개발시킵니다. 어떤 행동? 자, 후위 수식 들어가겠네요. necessary to, 뭐에 필요한. to respect other people's rights and freedoms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데 필요한 그런 행동들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이야. 자, 미디어에다가 읽고 쓰는 능력이 하는 일입니다. 미디어에다 읽고 쓰는 능력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로 그 사용자의 권리를 이해하게끔 해줘. 이 미디어에다가 글을 쓰는 사람, SNS에다 쓰는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가 이런 권리를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미디어 리터러시가 하는 말이야. 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또한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냐면요. 인간의 권리 가치를 습득하고
강화시켜 준다라면 동시에 어떤 행위를 개발하는데 그 행위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권리를 알게 해주면서 동시에 뭐인 거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도 존중하는데 필수적인 행동들을 만들어준다는 소리야. 미디어에다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하면. 됐어요?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에다가 SNS에다가 뭘 쓴다. 뭘 쓰는 거는 내 의견을 표출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나한테는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는 식으로 내 스스로에게 알게 만들어줘. 알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그럼 그런 권리가 있겠네 라는 식으로 하는 그렇게 존중하게끔 존중하는데 필요한 행위 자체를 또한 우리가 스스로 좀 이렇게 습득하고 알게끔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을까요? 좋아. 여기까지가 이제 국문독해 책 수업이었고, 자, 모의고사 넘어가자. 모의고사 9월. 자, 지난번에 40번 문제를 풀었었나? 안 풀었었나? 안 푼 것 같아요. 자, 41번, 42번까지 갈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수는 3개인데 실제 지문은 2개입니다. 자, 3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2점만 3개짜리입니다. 알겠죠? 반드시 쟁취하시길. 3점은 우리가 좀 버겁다 하더라도 2점은 그래도 좀 맞춰봐야지. 그 단어 보시고 확인하시고, 네. 까다로운 단어들 있으면 좀 보시면서 하세요. 시간은 자, 지금 딱 또 50분이니까 딱 10분 드릴게. 알겠지? 여기 시간으로 3시까지 해보자. 자, 요약문 먼저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character in most literary fiction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문학 소설들이 되겠죠? 거기에서의 캐릭터들이 hardly가 들어갔으니까 거의 뭐 하지 않는다는 소리겠지, 그지? successive works. successive를 성공적인이라 읽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연속된 작품 안에서, 작품들에서 거의 뭐 하지 않는데요. 그죠? 뭐 하지 않는데, those in genre fiction이에요. genre fiction 안에 있는 그것들이니까 얘네는 캐릭터스를 가리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장르 픽션과 코믹스까지 묶어야 되겠네. 코믹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often do so 그렇게 한답니다. 그럼 그렇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부정적으로 읽으셨다면은 hardly 때문에 그지? 여기는 그렇게 한다는 말은 요걸 실제로 연속적 작품에서 그걸 한다는 소리네. 그럼 여기서의 while은 뭐 하는 반면에를 읽어야 되겠죠, 그죠? 제가 Y를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갔었죠? 예. 이렇게 항상 2개의 절을 읽으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동안인지 반면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literary fiction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들과 장르 픽션이나 코믹스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들이 서로 좀 뭔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거는 대조가 되겠구나, 구조는. 그 글의 전체 구조는 대조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계속 얘네를 주어로, 즉, 장르 픽션과 코믹스에 나오는, 장르 픽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장르물이라고 해서 뭐 추리물이나 뭐 SF물,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코믹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만화죠, 그죠? 만화. 여기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은 undergo 한다면 이거 겪다라고 읽어야 되겠지, 얘들아. 겪어요. 뭘 겪는데요? 그들의 특성 면에서요. 특히나 뭐 했을 때, written about, 써졌을 때, by other different authors over time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쓰여졌을 때는 또 뭘 겪는지. 됐어요? 그러니까 A에 들어갈 내용은 자, 문학 작품, 문학 소설이라 할게. 픽션이니까 문학 소설 캐릭터는 안 하는데, 근데 장르 소설이나 아니면은
만화 캐릭터들은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는 거. B에서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B는 이 장르 소설, 다시 장르와 만화 소설 캐릭터들이 겪는 것. 오케이? 이거를 골라보시면 되겠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머릿속으로 이게 계산이 되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문제를 풀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요약문을 일부러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봐봐. 대부분의 소설에서 캐릭터들의 삶은 제한이 됩니다. 개별 작품이에요. 독자들은 아마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성격이나 특성들의 이 소설 속 인물들이겠죠. figures가 인물이니까 캐릭터인 거야. 알겠지? 캐릭터들의. 그리고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어쩌냐? 즉, there is room, 여지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야. for different interpretation of characters. 캐릭터에 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희곡을 말하는 거겠지, 그지? 어쨌든 뭐 문학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자, 그러나, it is less common for characters in the literary fictions. 덜 흔합니다. 이 문학 소설 속의 인물들이, 캐릭터들이 뭐 하는 게요? 다시 등장하는 게요. 어디서요? subsequent, 다음의 작품이에요. 뭐보다도요? in 장르 픽션보다도요.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A에 해당하는 내용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문학 소설 캐릭터는 안 하는데 장르 만화 캐릭터는 하는 게 뭐라고요? 재등장하는 거예요. 재등장하는 거예요. 자, 문학 소설 작품은 덜 흔하다 그랬으니까 안 한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장르 픽션에서는. 오케이? 근데 where series featuring the same central characters are comm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장르 픽션에서는 어쩌냐? series featu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리즈인데 featuring the same central character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리즈 꾸며주는 게 되겠어. 현재 분사 구문으로. 자, featuring이라는 말은 등장을 시키는 걸 말하는 거야. 계속 나오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야. 똑같은 중심 인물, 주인공을 말하는 거겠지, 그지? 똑같은 중심 인물을 등장하게 만드는 시리즈가 흔한 그런 장르 픽션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즉, 한 인물이 계속적인 연속 작품에 나오는 거야, 장르물에서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장르물 중에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그 작가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일본의 아주 유명한 진짜 탑 추리 소설을 쓰는 작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누구였지? 사토 형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근데 이 사토 형사가 계속 나와요. 다른 사건에 책이 바뀌어도 계속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런 게 허용이 된다 이거지. 뭐 여러분들 이런 거 가장 뭐 있는 게 그거 뭐지? 셜록 홈즈. 셜록 홈즈가 책이 바뀌어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심 인물이 연속된 작품에 계속 등장시키는 게 흔합니다. 장르 픽션에서는. 자, 이게 even more pronounced in the comics. 그게 좀 더 여기서 이제 pronounce라는 말이 좀 독특하게 쓰였어요. 원래 pronounce는 동사로 뭘 발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발음하다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이진 않았고요. 형용사로 해가지고 두드러진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뭐 되겠는데 어쨌든 뭐 근데 더 두드러진다 커믹스에선. 그리고 거기서는 어쩌냐? 보통은 serialized in newspapers, strips or the comic books예요. 이거 이제 연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serialized는 참고로. 이제 연재가 됩니다. newspaper strips에서. newspaper strips면은 여러분들 그 strip이라는 게 세로로 되어 있는 4칸짜리 만화 있죠, 그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나 아니면은 진짜 만화책에 연재가 됩니다. 연재가 되는 그런 코믹스에서는 더 두드러진다. 즉 똑같은 인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뭐 여러분들
뭐 가장 뭐 고전적인 캐릭터인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까지도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만화책에 나오는 죽었다 살렸다 막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그래서 뒤에도 나와요. 보면은 thus 그래서 그러므로 characters introduced in the 1930s 이렇게 1930년에 네, 도입된 그런 캐릭터가 소개된 캐릭터 슈퍼맨이나 배트맨과 같이 얘네가 여전히 새로운 어떤 모험을 즐깁니다. 데케이즈 수십 년 뒤에도 계속 막 다른 적들이 막 나오죠. During this character's long history 이런 오랜 캐릭터의 긴 역사 동안에 그들은 바뀌어요.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으로 for a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 때문에 뭐요? 장르 소설 만화 캐릭터가 겪는 건 뭐라고요? 변화예요. 그러면 변화였죠. 아까 여기서는 다시 문학소설 캐릭터는 겪지 않고 장르소설 캐릭터가 겪는 거는 연속적인 출현이었죠. 그렇죠. 재등장하는 거라가 reappear에 제가 밑줄 쳤었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사실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답은 다 나온 거였어. 그러면 내려가 보면 자, A에 연속적인 출현에 해당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resurface, fade, disappear, featuring, endure. 여기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거 뭐겠어요? 일단 disappear는 절대 말이 안 되겠지. 그치? fade도 솔직히 희미해지는 거니까 등장하지 않는 거겠죠. 그죠? 견디다, 참는다. 뭐 그래. 계속 버틴다라는 의미로서 본다면은 나오는 거의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endure까지는. resurface도 다시 표면에 나온다라는 말이니까 재등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feature는 아예 그냥 이건 등장시키다라는 말이니까 얘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문맥을 좀 보시면은 뭘 겪는다라고 되어 있어? 변화를 겪는다. 그럼 여기서 변화, simplification 단순화, degradation은 악화. 여러분들 grade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grade. E는 없지만은 grade. 등급을 매기다 이런 말이잖아. 그럼 D가 붙었으면 부정적인 의미가 등급이 내려가는 거야. 악화. 그다음에 이게 변화죠. transformation. 그래서 답이 4번이었다. 조용히 해. 하들리. 조용히 해. 하들리 놓쳤으면 안 되지. 그랬잖아. 야, 물귀신 하지 마. 죽으려면 너만 죽어. 어?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일단은, 뭐에 대한 글이었는지 파악을 하셨어야 돼. 아, 지금 뭐, 첫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뭔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또 while이 나왔어요. 그럼 while은 항상 건너뛰고 읽으실게요. 뒤에 있는 문장까지 같이 보게. 자, social presence. 사회적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presence. 존재. 그래? 존재. 사회적 존재,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has evolved. 어쨌다. 계속 진화해 왔다. 뭘 통해서? 많은 iteration. 반복이었죠, 이건? 반복을 통해서요. 뭐 이유로? 그것의 처음 개발입니다. Within the context of landline telephone이니까 어떤 맥락 안에서라는 말이냐면은 랜드라인 텔레폰이니까 지면에 이렇게 선을 놨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선전화 이런 것들이 되겠지. 텔레폰이니까 그지? 유선전화의 맥락 내에서 그것에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뭐겠냐? 당연히 전화가 되겠지, 그지? 예? 전화의 첫 번째 발명 이후로 유선전화의 맥락 안에서 상황 안에서 사회적 뭐 존재, 실제 이런 것들이 진화해 왔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는 왜 안 지웠대 내가? 그리고 나서 the perception of feeling of being connected. perception 인식입니다. 또는 느낌입니다. 무엇에 connected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with other person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떤 맥락 안에서 context of the conversation.
대화라는 맥락 안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인식과 느낌입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has persisted. 계속 지속되어져 왔다. persist가 뭐 고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고집이니까 계속 쭉 유지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를 뭐로 읽으면 좋을까? Y는 아마 대립되는 느낌은 없죠, 그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전화라는 어떤 맥락이 있을 때,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어떤 실제,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해왔다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어쩌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인식과 느낌입니다. 이것도 계속 persist 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얘도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서로 대립은 아니니까. 자, 말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얘 때문에 사실 좀 먹먹합니다. 사회적 존재, 사회적 실제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한데, 근데 적어도 뭐 전화에 대한 이야기, 통신수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통신수단에 대한 어떤 발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느낌 자체가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거. 오케이? 이 정도는 그래도 가져가시면 할 것 같아요. 됐나요? 이해됐어요? 첫 문장에서. 그래도 사회적 존재란, 실제란 요 말에서 먹먹하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추려갈 수 있다. 자, 몇몇 연구가 그래서 탐구를 했습니다. 특정한 기술들을요. 그 다음에 extent to which 요거 어떻게 해석을 하자 그랬냐면 우리 구문독해 시간에도 나왔었어요. 얘는 일단 정도라고 읽으라 그랬어. 그래서 관계대명사 해가지고 뭐뭐 하는 것, 뭐 하는 정도 이렇게 읽으라 그랬어. 그럼 뭐 하는 정도냐면 그들의 특성이 lead to a feeling of social presence니까 어디로 이어지는? 사회적 존재, 사회적 실제감으로 이어지는 정도 두 가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특정 기술과 이 특정 기술이 사회적 존재감에 대한 느낌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정도니까. 자, 그들의 특성이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테크놀로지의 특성을 말하는 거야. 얘가 어떤지에 따라서, 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존재감으로 이어지는지를 연구를 했다는 말인 거예요. 사회적 존재감, 사회적 실제감이니까 실제로 뭔가 존재하는 듯한 느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즉, 상대방과 만약에 얘기를 나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진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정도,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봤다 이거야. 기술마다. 예를 들어 some researchers have studied, 연구를 했습니다. The richness of the media. 여기서 richness가 이제 또 쌍따옴표가 들어가 있으면은 비유적 표현으로 읽으라 그랬어요. 저게 뭐 풍부함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는데 미디어의 풍부함을 연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 맥락이 없으니까 저걸 과연 어떤 맥락에서 richness라고 썼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되겠고, 근데 연구를 했다라는 거는 적어도 위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기술들과 그 정도를 연구했다는 거에서는 놓치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야, richness는. 알았어? 자, 또는 숫자를요, the number of cues입니다. cues는 뭐 단서 이런 것들이 되겠지. 힌트. available to convey social presence니까 사회적 존재를, 사회적 실제감을 나르는데, 전달하는데 이용 가능한 어떤 저 단서들의 수를 연구를 했대. 됐어요? 자, 다시 미디어의 풍부함과 사회적 존재감을 전달하는 데 가능한 단서들의 수를 연구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매체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텔레폰입니다. 전화기예요. 자, 전화기는 which provided for the audio cues and the immediate feedbacks예요. 뭘 제공을 해주냐면요, 음성적 단서, 그 다음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해줘요. 얘네는 바로 전화하면 답 오죠, 그죠? 음성으로, 그지? 제공을 해주는데, 자, 잠재적으로 richer than an animal,
이메일이에요. 이메일보다는 더 풍부하대요. 됐어요? 풍부하대. 이메일보다 풍부하다. 무슨 말일까? Which provide only textual cues and no immediate feedback이에요. 제공을 해주네. 오로지 이 글자적인 어떤 문서적인 단서와 그 다음에 어느 즉각적인 피드백도 없는. 됐어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대. 그럼 봐봐. 전화는 봤을 때 일단 음성 단서가 있고 그 다음에 즉각적 피드백도 있어요. 눈 감고 자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아까 이메일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메일은 얘도 없고요. 얘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전화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얘보다 더 richer하다라고 표현했어. richer, 더 뭐가 풍부하대. 미디어가 풍부하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단서가 많으니까 뭐가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가진 게 많잖아, 얘가, 그지? 그러면 이메일보다는 richer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B는 맞는 거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 A 사실은 읽다 말았는데 넘버였어요, 그죠? 수를 센다 그랬죠, 그죠? 수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오디오 큐스의 수와 오디오 큐스, 그 다음에 이미디에이트 피드백과 같이 이렇게 뭔가 여기서는 이제 풍부함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어떤 미디어가 전달을 해주는 어떤 생생함, 이런 것들의 수를 체크를 해본다 그랬어. 그럼 수도 개념적으로는 맞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이거. 되나요? 자, 피곤합니다. 피곤하세요. 알아요. 봐봐. 그 다음 또 봐봐. 비디오 컨퍼런싱이에요. 그럼 화상회의가 되겠죠. 화상회의는 또한 더 풍부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Than the telephone. 왜 그러냐? Addition of the visual cues. 시각적 단서 때문에. 됐어? 이제 전화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추가로 시각적인 단서가 들어가면은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화상회의. 화상회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풍부하다 할 수 있겠죠. 비주얼인 큐도 맞겠지. 그지? 화상이니까. Making it closer to replicating the perceived gold standard of face-to-face in-person social presence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이 어려워요. 자, 가목적어 처리하세요. it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죠. 그죠? 아니다. 이거 가목적어 아니다. 죄송해요. 착각했네. to가 이게 투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ing가 나왔기 때문에 죄송해요. 그러면 그것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복제하는 거죠. replicate, 복제하는 겁니다. 인식된 뭘요? 골드 스탠다드를요. 이게 좀 어렵긴 해. 골드 스탠다드라는 표현 자체가. 금기준 이런 거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인데 아주 높은 수준의 등급. 이런 의미로 골드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아주 높은 수준의 등급. 아주 높은 수준의 인지된 아주 높은 수준의 이 등급을 계속 반복하면서 더 이 반복하는 수준으로 가까워지게 만든다라는 말이야. 어떤 수준이냐면 다시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으로 대면하는, 그리고 인 퍼슨이니까 직접적인 사회적 존재감의 가장 높은 등급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뭐가? 아까 말했던 비디오 컨퍼런싱이. 그러니까 비디오 컨퍼런싱을 할 때마다 가장 높은 등급이라 그랬으니까 사회적 존재감에 있어서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결국에는 누가 대면에서 마주하는 요게 가장 높은 등급의 어떤 사회적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복제한다란 말이면 무슨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 캠이 있으니까. 캠을 통해서 실제로 만나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 의사소통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비디오 컨퍼런싱이 가장 높은 등급의 이런 어떤 뭐랄까 그 사회적 존재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인 거예요. 계속 창출을 해준다는 말이 되겠고. 그래서 매체별로 해가지고 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다시 뭘 제안을 하기를 successful한 매니저들이 추수한다 이거야. 고른다 이거야. rich 미디어를요. 이런 풍부한 어떤 미디어를 뭐 하는데요?
confusing or the ambiguous messages. 네, 혼동을 줄 수도 있고 모호한 메시지들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lean, 뭐 연약한, 빈약하면서 덜 풍부한 미디어는 뭐에? 메시지인데 they were less routine in nature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본질적으로 덜 일상적인 메시지들에는 저런 것들을 또한 고른다라고 되어 있어. 됐어요? 자, 뭐 여기서 골랐어도 되고 방법은 두 가지여서 사실은 이거 4번이 답이긴 하거든요. 4번이 답이 되는 이유 자체를 이 문장에서 골랐어도 되고 뒤에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매칭을 해가지고 골랐어도 돼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일단 여기서 고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리치한 미디어하고 분명히 lean하고 less 리치한 미디어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얘네 둘은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근데 리치한 미디어, 아까 우리 리치의 의미는 계속 얘기했어요. 뭐냐면 Q가 많은 거야. Q. 단서가 많은 거야.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걸 리치라는 표현을 썼어. 그래서 가장 리치한 게 화상회의라고 그랬잖아. 그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존재감을 뿜뿜 시켜줄 수 있는 리치한 미디어는 뭔가 혼란을 주거나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쓰는 게 맞아. 맞다고 고른대. 근데 이런 덜 일상적인, 본질적으로 덜 일상적인 메시지를 위해서는 리치하지 않은 것들을 보낸대요. 그럼 봐봐요. 여기 confusing 요 부분, 자 빨간색으로 밑줄 쳐볼게. confusing or the ambiguous message하고 less routine 한 메시지. less routine한 메시지는 서로 달라야 돼. 그잖아. 미디어의 종류가 다르니까 전달하는 메시지의 특징도 당연히 달라야 돼.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모호하고 혼동을 줄 수 있고 모호한 메시지가 덜 일상적인 거냐, 덜 일상적인 거랑 대립되냐란 말이야. 일상적인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분명한 메시지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혼동을 줄 수 있고 모호한 메시지라는 게 덜 일상적인 메시지인 거잖아. 얘네 둘은 서로 대립이 아니잖아. 여기 레스가 들어가는 게 되면은. 자, 근데 이해가 안 되면은 예시를 다시 읽고 매칭을 할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자, 만약에 너가 논의하기를 원해. 복잡한 클라이언트의 어떤 동의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최고일 것이다. 이런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하는 게 이거는 분명하죠, 그죠? 왜? complicate한 것을 다룰 때는 아까 confusing이나 ambiguous가 complicate한 거겠지, 그렇지? 이런 걸 다룰 때는 리치한 미디어를 쓰는 게 좋다 그랬는데 아까 리치한 미디어는 비디오 컨퍼런싱 얘기가 있었잖아, 그렇지? 그 비디오 컨퍼런싱을 생각을 하면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 가장 적절하죠. 즉 대면에서 하는, 직접적으로 만나갖고 하는. 왜냐면 그래야 사회적 존재감이 뿜뿜 되니까.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네가 만약에 going to inform your team about a change in meeting time from 3 to 3:30라고 되어 있어요. 옮겨서 볼게. 그러니까 뭐 읽어보시면은 회의 시간이 3시에서 3시 반으로 바뀌는 점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겠죠, 그죠? 바뀌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상황이야. 알려준다면은 너는 아마도 제네릭한 이메일을 보낼 거다. 자, 이메일 아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뭐였어요? 수단이 가장 적었어요. 그냥 텍스트만 있는 거였어. 텍스트만 있는 거이기 때문에 얘네는 굉장히 빈약한 메시지죠. 아까 위로 봤을 때 여기 lean 하면서 또는 less rich한 미디어가 이 이메일이 되겠죠. 근데 이 이메일은 아까 말했지만은 덜 일상적인 거로 여기선 쓴다 그랬는데 봐봐. 회의 시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게 덜 일상적인 거야? 아니지. 일상적인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랑 비교했을 때 아까 비디오 컨퍼런싱이나 아니면 면대면 미팅에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더 일상적인 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잘못된 거야. 일단 D가. 그러니까 예시까지 읽어보고 판단하셨어도 돼. 상관없어. 어차피 힌트가 2개였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 이런 다른 채널 of communication이야. 뭐 채널은 뭐 통로, 수로 뭐 이런 뜻이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알겠죠? 의사소통 수단.
요것이 considered 여겨집니다. 연구진들에게 무엇으로서? 어떤 type of container, 그릇의 종류로서. 어떤 그릇인데 messages comes in, 메시지가 담기는 그런 그릇의 종류로서 여겨진다. 즉 이제 나왔지. 뭐 메시지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담아야 될 메시지 다시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의사소통 수단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담겨야 될 메시지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더 뭔가 사회적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신호들이 많은, 단서들이 많은 그런 매체에다가는 더 뭔가 복잡한 내용을 담으시고, 반대로 이메일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사회적 어떤 뭐 존재감을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빈약한 매체에다가는 좀 더 일상적인,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먹기 쉬운 메시지를 담으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야. To be a good communicator, 좋은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올바른 컨테이너, 여기서 컨테이너는 매체가 되겠죠. 매체를 골라야 된다는 말이야. 이게 이제 주제문인 거야.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41번을 이제 골라보는 거지. 그래서 41번은 봐봐.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메시지를 다르게 해야 된다. 매체를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된다. 메시지,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특성에 맞춰서. 그럼 봐봐. 5번부터. The richer the better. 더 풍부한 게 더 좋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컨테이너 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넣어야 될 것들 이런 말이에요. 아니죠, 그죠? 이게 뭐 가장 뭐 신호가 좋을수록 더 좋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매체의 종류를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아니었어? 5번. How has social presence evolved with social channels? 어떻게 이 사회적 존재감이 진화를 했느냐, 발달을 했느냐, 이 사회적 어떤 이 채널을 의사소통 수단이니까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과 함께. 이거 아니었죠, 그죠? 방법 우리 무릎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지금 얘가 강조가 됐습니다. A royal road to successful management니까 왕도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이지.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가장 좋은 왕도 이런 말인데 뭐 그게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하진 않았죠. 계속 아닙니다. 자, cutting edge containers예요. 여기서 cutting edge라는 단어 설명해 드릴게요. 커링 엣지는 최신의, 최신의란 말이에요. 뭐 날카롭게 깎았다, 뭐 모서리를 깎은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닙니다. 최신의라고 읽으시면 돼요. 저게 가운데가 바가 여기 있죠. 바 여기 있죠.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있든 없든 똑같은 하나의 뜻으로 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신의 컨테이너는 계속 뭘 나타냈다? 미디어. 그렇지. 미디어를 나타냈다. For effective social communication이니까 효과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러면 뭐야? 기술을 발달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인 건데 이것도 아니었잖아. 그럼 하나밖에 없네. 1번이네. 그죠? 어느 통로가 what matters. 어느 통로가 중요한 것이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는 말인 거야. 즉,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따라서 미디어의 종류를 선택을 하는 거. 그거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답 1번 하셨으면 됐겠습니다.